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9월달 들어오고 나서 이제 또 이 거래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죠. 바로 2차 전지 종목들의 일제히 또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또 진행이 됐고, 최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시작한 이제 또 2차 전지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또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대응 어떻게 또 이제 진행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과연 이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제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혼조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시장이 8월 5일 역사적 급락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수 회복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저항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계속해서 순환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달 넘어와서 지금 그러한 그림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9월달 현재 넘어와서 이번 달에 이제 다가올 이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지금 최근에 이제 소비 지표가 상당히 또 이제 잘 나왔었죠. 물가 지표, 소비 지표가 상당히 또 이제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라앉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과연 금리 인하가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최근에는 이제 0.25bp 인하냐, 혹은 이제 0.5bp B컷이냐라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0.5bp 인하까지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는 과연 또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이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우려감들이 종식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으로 넘어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시장이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대응 방안과 그 다음에 개별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또 나눠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도주 종목군들 중에 오늘 2차 전지 이야기를 또 이제 상세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흐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원화 강세에 대한 흐름이 나타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3월 달에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전체적으로 8월 5일 날에 급락 나오고 나서 회복했었던 부분을 모두 다 뱉어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움직임대로 이제 또 같이 이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피가 이제 이 2,700 구간에 더 이상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8월 5일 날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회복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줬어야 됐는데,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원화 강세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수출주들의 결론적으로 또 조정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결론적으로 상승보다는 저항대에 부딪히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포함을 해서 소부장 쪽들이나 혹은 이제 뭐 가온칩스나 뭐 아니면은 뭐 AD칩스 뭐 이런 것들, 뭐 AD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또 이제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뭐 JNTC라든지
혹은 뭐 계속해서 이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HBM 대표적이었던 테크윙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이제 또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이 가능한 지점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호재라기보다는 무언가 이제 또 악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줄 만한 이슈가 나와 주어야 되고 이제 뭐 오전 아까 업앤다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 실적 정도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우려감 엔비디아가 아마 이번 2분기에도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다음 분기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또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야 결론적으로는 그런 이제 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간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나타나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그 실적으로 인해서 또 분기점이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반도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9월 달에는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바닥을 잘 잡아주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지금 현재 대응에 대한 먼저 대응을 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상당히 손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9월 달 같은 경우는 강조들이지만 주도주보다는 개별주 쪽이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면서 반도체는 조금 더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시작됐었던 흐름이 이제 또 전체적으로 다른 셀 종목들에도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퍼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겠죠. 자,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이 배터리 열폭주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이제 화제가 됐고 그러면서 열폭주에 이어서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주목을 받았죠. 배터리 정보 공개나 혹은 이제 안전한 배터리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뿐이지 더 이상 이제 나빠질 것은 없다라는 인식 자체는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또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CATL과 함께 리포트도 또 좋은 방향으로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중국의 CATL,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더욱더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가장 특허를 또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안전에 대한 부분 최근에 이제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오히려 또 수혜를 받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실적이 바닥을 잡아주면서 또 뛰어 올리려는 모습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또 상승이 상당히 잘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발 상승이 상당히 잘 이어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최근에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전고체 쪽으로도 상당히 흐름이 좀 잘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제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양극재까지. 그러니까 조용하던 양극재까지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과연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전에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고 회복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좋은 이슈가 더욱더 출현을 해야 이 구간을 뚫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을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 기준 약 25만 원 구간에서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 확인되시죠?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고 이 구간이 약 1년 동안 이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큰 덩치 큰 종목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수급을 상당히 이제 또 쌓아놨었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결론적으로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과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좋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부터 이 구간을 소화해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근에 이제 워낙에 많이 빠진 구간이었잖아요. 많이 빠진 구간에서 9월 달에 순환매 관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먼저 상승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양극재가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간을 소화해주지 못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힘이 조금은 빠지면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대응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를 또 나눠서 이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잡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수익 중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다 이제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듯이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너무나도 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 바닥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이 구간을 소화해주면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바닥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또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실시를 한다라고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면 지금 10만 원대 아마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1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요 구간에 아마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10만 원 초반대에 갖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적어도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선 단기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줄 때 그때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은 많이 빠졌고 저점 구간을 확보한 다음에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바닥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준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기 위해서는 바닥 기대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기대감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필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저항권에 도달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조정이 나왔던 거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닥에 대한 기대감, 2차 전지가 더 나빠질 것 없다. 그래서 3분기에 실적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LG에너지솔루션이 결론적으로는 호재를 받고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화되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 저점에서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더 가면은 그대로 그냥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현재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선 구간을 확실하게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주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결론적으로는 순환매의 한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9월 달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8월 이 초부터 해서 어떠한 종목들의 흐름이 나왔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8월 초에 진단 키트가 이 구간 약 한 2주 구간까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시겠죠. 이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환자 증가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뭐 진단 키트 그다음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콜드체인 등등 해서 약 2주 동안에 굉장히 코로나 쪽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2주 동안의 주도주 역할을 해주다가 이제 또 넘어간 쪽이 열폭주 쪽이었죠. 열폭주 쪽으로 해가지고 뭐 한빛 레이저나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제가 강조드렸었던 뭐 나노팀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그 외에 뭐 이닉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군들 열폭주 쪽이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고, 이때부터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수급을 또 상당히 같이 잘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심도는 여전히 이제 전고체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또 퍼져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제가 이때 당시에는 결론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냐면 8월 5일 날에 상승이 나올 때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요때 당시에는 코로나 쪽을 또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코로나 쪽이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구간이 됐을 때에는 열폭주, 그 다음에 또 강조를 드렸었던 게 KN솔과 삼성공조 같은 약간의 이제 또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군들을 또 이제 안내를 드렸었죠.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상당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이 R&D 연구원을 또 채용을 했다. 그러면서 액침 냉각에 대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액침 냉각이 또 배터리 화재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따라서 수급을 상당히 잘 받아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액침 냉각이 배터리 쪽으로도 이제 또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같이 수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8월 초부터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코로나, 그 다음에 중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배터리 화재 혹은 안전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급이 다른 섹터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냥 이 열폭주 쪽으로 먼저 수급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배터리 정보 공개 쪽, 그 다음에 액침 냉각 쪽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퍼져나가면서 KN솔이나 삼성공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로도 흐름이 퍼졌습니다. KN솔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저번 주 화요일 날에 야인시대에서도 이제 한번 또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고, 삼성공조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어제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이제 또 필에너지라는 종목이었죠.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최근에 저점에서 상당히 수급을 또 잘 받아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퍼져나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 이 양극재나 혹은 그 외에 뭐 셀 관련된 종목들 이외에도 전고체 쪽으로도 수급이 상당히 잘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농화성이나 뭐 그다음에 CIS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잘 나와줬는데,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현재 잘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장비주이면서 동시에 또 전고체 모멘텀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아주는 수급의 형태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어제 안내드리고 나서 오늘 또 이제 10% 이상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종목들을 안내를 드릴 때 어떠한 흐름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지, 강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초 중순까지는 코로나 쪽, 제가 이제 뭐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다면, 이후에는 열폭주 쪽에서 퍼져나가는 종목들, 열폭주 직접적인 관련된 종목인 뭐 나노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빛 레이저, 뭐 그 다음에 파생되어서 또 이제 수급이 나타나는 이제 또 뭐 액침 냉각 쪽의 KN솔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어제 뭐 필에너지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쪽이 어제 상승이 상당히 잘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이전부터 이미 이제 배터리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또 상승이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이제 나노팀이나 필에너지 같은 종목들을 또 이제 안내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또 굉장히 조금 핵심적인 내용,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 건데, 지금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도 저가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온 상황입니다. 최근 저가 찍은 것 대비하면은 30%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와버린 상황이고, 지금 보게 되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슬슬 또 상당히 두터운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사실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단가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슬슬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할 만한 위치가 됐고 저점 구간에서 30% 넘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접근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양극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것에 대해서 원복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항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저항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게 되면 한농화성도 약간의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레너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오늘 또 마찬가지 약간의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정말 상승이 잘 나왔는데 슬슬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구간에서 또 눈에 보이는 무언가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거. 최근에는 배터리 안전이나 혹은 이제 셀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하나 더 2차 전지가 더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해서 개별주 종목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새로운 종목군들이 또 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후보군들로 지금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다 일제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개별주 종목 순환 장세가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주도주가 출현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가 더 갈 것이냐에 대한 분기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심심한 거예요. 가던 거가 더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후보군이 출연을 해주거나 약간의 이제 분기점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심한 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다만 계속해서 심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분기점이기 때문에 더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출연을 하거나 약간의 이제 또 갈림길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향성은 분명하게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출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가던 종목들이 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 선별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일단은 어제부로 해서 2차 전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이제 새롭게 좀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순환매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또 한 섹터만 보시기보다는 다양하게 선을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또 잘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